한우진이 사라진 순간 지은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고성이였는데요. 더 무서운 건 그 실종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한 회수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지은호는 새벽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했는데요. 한우진에게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 친구면 친구답게 끝까지 해줘. 그 문장이 계속 목을 조여왔습니다. 지은호는 평소처럼 씩씩한 척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속이 자꾸 내려앉았습니다. 친구라는 단어 하나로 버티려고 했던 자신이 사실은 한우진에게 너무 큰 짐을 떠넘긴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손끝이 차가워지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한우진은 원래 연락을 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은호가 이렇게 애타게 전화할 때는 더더욱요. 그런데도 휴대폰이 꺼져 있다면 그건 한우진이 스스로 숨었거나 누군가가 숨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든 고성이가 떠올랐습니다. 지은호는 카페로 나갔습니다. 카페는 평소처럼 커피향이 났는데요. 지은호에게는 그 향이 위로가 아니라 더 큰 불안이었습니다. 일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나만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니까요. 지은호는 커피 머신을 닦는 척하면서도 계속 문만 봤습니다. 한우진이 갑자기 들어올 것 같아서요. 아니면 고성이가 들어올 것 같아서요. 잠시 뒤 박영라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영라는 늘 조용한 편이지만 그날은 조용함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박영라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호 씨. 한우진 연락돼요? 지은호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영라가 왜 한우진을 아는지, 어디까지 아는지, 그리고 누가 박영라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는지 단숨에 감이 왔습니다. 결국 고성이었습니다. 박영라는 고성이의 딸이고 박성재의 이복동생이었으니까요. 고성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지은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박영라 씨가 우진 아니 한우진 씨를 왜 찾아요? 박영라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찾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움직이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박영라가 엄마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지은호는 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은호에게 엄마는 정순이었고 고성이는 엄마가 아니라 그림자였으니까요. 박영라는 한 발 더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솔직히 말해요. 한우진 씨랑 지은호 씨 관계가 뭐예요? 지은호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한우진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우린 그냥 친구야. 지은호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도 주입하듯 삼켰는데요. 막상 박영라 앞에서는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다른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우진 씨는 제가 지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혈연도 친구도 아닌 지은호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지켜야 하는 사람. 지은호가 그 말을 하자 박영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영라는 그 문장 안에서 이미 답을 들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영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가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면 엄마가 더 집요하게 회수하려 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지은호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급하게 나가야 해요. 카페 잠깐만 부탁할 수 있어요? 정순이는 지은호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챘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니? 정순이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다치면 안 된다. 너 혼자 가지 말고 누군가랑 같이 가. 지은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누구랑 같이 갈지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지은호가 혈연을 의식하는 순간 고성이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난다고 말했듯 이지혁도 연결되는 순간부터 고성이의 타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재씨, 지금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우진이 연락이 안 돼요. 박성재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호야, 어디야? 너 혼자 있어? 박성재는 지은호를 지은호씨라고 부르다가도 급하면 은호야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섞여 있었지요. 지은호는 그 따뜻함이 고맙고 또 무서웠습니다. 박성재까지 흔들리면 지은호가 붙잡고 있던 최소한의 안전선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박성재는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갈게. 그리고 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 지금 지혁이 상태가 너무 날 서 있어. 지은호는 박성재가 이지혁을 배려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시에 박성재가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와 함께 한우진의 마지막 동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은호가 떠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부산 영인 펜션. 지은호가 통장과 도장을 보내려던 곳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만든 추적 차단 장치가 오히려 흔적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은호는 펜션에 전화를 했고 펜션 주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제요. 어떤 여자분이 먼저 오셨어요. 한우진 씨 물건 오는 거 맞냐고 엄청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셨는데요. 지은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은호가 묻지도 않았는데 펜션 주인은 덧붙였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분이었어요. 말투가 다 정해놓고 말하는 느낌? 지은호는 입술이 굳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카드 내역 같은 단순한 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통해, 현장을 통해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더 무서웠습니다. 막을 방법이 잘 안 보이니까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재벌가에서 자랐고 고성이 같은 사람의 방식이 얼마나 교묘한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거 진짜 고성이가 움직이는 거 맞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불안이 한계치를 넘으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결정만 남더라고요.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우진, 어디 있든 혼자 있지 마. 내가 갈게. 그런데 그 순간 지은호에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한유라, 이제 그만 돌아와. 지은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유라라는 이름이 이렇게 대놓고 등장한 건 고성이가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문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공포였거든요. 그날 밤 한우진은 어디에 있었냐고요. 병원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이가 마련한 안전한 곳이라는 이름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했는데요. 사실은 회수된 상태였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 또 도망쳤니? 엄마가 찾느라 고생했잖아. 한우진은 그 말에 속이 울렁했습니다. 고성이의 엄마는 늘 죄책감을 묶어두는 밧줄 같았습니다. 한우진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엄마 아니잖아요. 한우진이 이렇게 말하는 건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아니면 뭐니? 너를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야. 고성이는 한우진의 약한 지점을 정확히 누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 지은호 때문에 또 흔들렸지? 너희는 혈연이야. 도망쳐도 결국 돌아와. 한우진은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지은호가 말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혈연을 의식하는 순간 그 사람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한우진은 이제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지은호가 한우진을 찾아 문을 두드리기 직전 고성이가 한우진의 손목을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우진아, 선택해. 가족이냐 친구냐. 그 말이 지은호와 한우진의 심장을 동시에 찢어놓을 선택의 문이 됩니다. 지은호는 다음날 아침 정순이 앞에서 결국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지은호는 엄마, 나 사실까지는 꺼냈는데요. 그 뒤가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모든 걸 말하면 정순이가 무너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정순이가 지은호를 지켜준 시간들, 그 시간이 피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호야, 너 무슨 일이든 혼자 짊어지지 마. 네가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아. 정순이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정순이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정체가 흔들리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다치려는 건 지은호가 아니라 정순이 자신이라는 것도요. 그래도 정순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엄마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지은호의 카페에 고성이가 나타납니다. 고성이는 늘 그렇듯 우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성이를 보면 저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고성이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릴 틈을 남기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정순이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정순이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순이는 바로 단도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정순이는 고성이를 두려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순이는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딸을 키운 시간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유라. 고성이가 지은호의 과거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지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순이의 표정도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장면을 보고도 미소를 지웠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친절하게 말했지요. 이제 숨기는 거 그만하자. 네가 숨길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다쳐. 지은호는 속으로 비명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고성이가 선의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협박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누가 다친다. 그러면 사람은 결국 죄책감에 묶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고성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의 앞을 막아서며 말합니다. 그만해요. 은호한테서 떨어져요. 정순이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가 자기 때문에 상처받는 걸 가장 싫어했는데요.
정순이는 오히려 지은호를 위해서 상처받는 걸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말합니다. 그래요. 키운 엄마가 엄마죠. 고성이는 그 말을 인정처럼 내뱉었지만 다음 문장이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낳은 엄마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요. 그 말과 동시에 고성이는 휴대폰을 탁 내려놓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한 글, 지은호한 유라라는 단어, 입양 관련 루머가 조각조각 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체 폭로가 시작된 겁니다. 지은호는 순식간에 숨이 막혔습니다. 카페 직원들, 손님들, 주변 사람들 눈빛이 달라질 걸 떠올리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순이는 그 화면을 보고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정순이가 묻자 고성이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세상이 한 거예요. 나는 그냥 진실을 더 늦기 전에 알려주는 거고. 정순이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 당신한테 진실은 무기잖아. 정순이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고성이에게 진실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통제였습니다. 이때 지은호는 정순이의 팔을 잡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를 말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호가 정순이에게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딸 맞아요. 그건 진짜예요. 지은호는 울음이 올라왔지만 참았는데요. 그 참는 얼굴이 더 슬펐습니다. 고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너는 지은호로 살고 싶겠지. 그럼 조건을 걸자.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아주 정확한 선택지를 던집니다. 한우진을 내 앞으로 데려와. 그리고 너희 둘이 혈연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지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인정이라는 말은 지은호에게 족쇄였습니다. 한우진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은 혈연을 의식하는 순간 고성이 그림자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이미 서로에게 말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고성이는 그걸 노렸습니다. 의식하는 순간이 아니라 인정하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요. 이때 한우진이 등장합니다. 한우진은 고성이와 함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은 혼자 들어왔습니다. 고성이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었지만 한우진은 걸어 들어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우진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은 결심으로 단단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고 먼저 말합니다. 지은호, 너 괜찮아? 한우진이 지은호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은호에게는 숨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한유라가 아니라 지은호를 불러줬으니까요. 고성이는 그 장면을 보고 웃습니다. 봐. 결국 너희는 서로를 부르잖아. 고성이는 한우진에게 말합니다. 우진아. 네가 지은호를 지키고 싶으면 내가 먼저 선택해. 네가 내 아들인 걸 인정해. 한우진은 숨을 들이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저요 당신 아들 맞아요. 그런데 한우진이 그런데를 꺼낸 순간 고성이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한우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기 전에 나도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당신 방식으로는 못해요. 고성이는 처음으로 자기 방식이 거부당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고성이는 보통 사람을 흔들 때 죄책감으로 흔들고 그 죄책감이 통하지 않으면 정체로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우진은 그 흔들림을 받아들이면서도 끝내 선택을 다른 방향으로 하려는 겁니다. 정순이는 그 말을 듣고 한우진을 바라봅니다. 정순이는 한우진이 누구인지 정확히 다 알지 못해도 한우진이 지은호를 지키려 한다는 건 느꼈습니다. 정순이는 한우진에게 말합니다. 고맙다. 근데 너도 다치면 안 돼. 고성이는 이 장면을 깨뜨리듯 말합니다. 좋아. 그럼 세상에 공개하자. 한유라가 내 딸이고 한우진이 내 아들이고 너희는 고성이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지은호가 처음으로 고성이를 끊습니다. 고성이 씨 그만하세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은호는 늘 도망치고 숨기고 이름을 바꿔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숨길수록 고성이는 더 큰 폭로로 조여온다는 걸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바라보고 한우진을 바라보고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지은호로 살 거예요. 그 이름을 지켜준 사람이 정순이 엄마예요. 그리고 한우진은 제 친구예요. 우린 피로 묶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엮였어요. 지은호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고성이는 미소를 거둡니다. 고성이는 아주 낮게 말합니다. 좋아. 그럼 너희가 지키는 친구라는 말이 얼마나 약한지 보여줄게. 고성이의 다음 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박성재, 박영락까지 엮어 판을 키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은호의 휴대폰에는 또 메시지가 뜹니다. 한유라, 너만 무너지면 끝이 아니야. 정순이도 같이 무너져.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숨이 멎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인질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당할 수만은 없다고 결심합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숨지 않을게요. 대신 엄마도 부탁 하나 들어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이라고 말해줘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호야. 네가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어. 나는 너 키운 엄마고 너는 내 딸이야. 정순이의 말이 지은호에게는 방패가 됩니다. 지은호는 드디어 방패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 수 있게 된 겁니다. 한우진도 각오를 굳힙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 도망 안 칠게. 너 혼자 맞게 하지 않을게. 한우진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한우진은 실제로 반격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이가 자신을 작품처럼 관리해온 세월 동안 무심코 흘린 말들, 지시들, 거래 흔적들을 조각처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그걸 보험이라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그 보험을 무기로 바꾸려 합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지은호가 고개를 젓자 한우진은 말합니다. 통제 밖에서 우리가 서로를 선택하는 거. 고성이는 늘 사람들에게 선택을 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선택지를 고성이가 설계했지요. 한우진과 지은호는 그 설계를 깨려 합니다. 고성이가 만든 선택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선택을 하려는 겁니다. 고성이는 박영라를 불러 말합니다. 영라야. 너 지은호를 계속 봐. 그리고 정순이 그 사람 약점이 뭔지 찾아. 박영라는 눈빛이 흔들립니다. 박영라는 엄마 고성이가 무섭지만 동시에 지은호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엄마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박영라를 흔들어 놓았거든요. 박영라는 결국 이지환에게 지시합니다. 지환씨, 지은호씨 주변 조심히 확인해요. 다치게 하진 말고요. 박영라의 그 말에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조용히 움직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지환은 과거 연애 상처로 사람 관계에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지은호를 해치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박영라의 부탁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지환은 갈등합니다. 이지환은 결국 지은호에게 직접 말합니다. 지은호씨 조심하세요. 고성희씨가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지환이 이렇게 경고하는 순간 지은호는 처음으로 이지환을 편으로 느낍니다. 모두가 고성희에게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누군가는 그 판을 거슬러 지은호에게 정보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이지혁이 다시 끼어듭니다. 이지혁은 이상철과 지은호의 연결을 봤던 이후로 계속 마음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믿고 싶지만 지은호가 밀어낼수록 더 의심이 커집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와도 부딪힙니다. 박성재가 뭔가를 숨기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성재야, 너 나한테 왜 말을 안 해? 너 은호 편이야? 박성재는 목이 막히지만 결국 말합니다. 지혁아 네가 끼면 더 커져. 고성이는 사람 한 명만 잡는 게 아니야. 연결된 사람 다 흔들어. 박성재는 지혁을 지키려는 마음과 지은호를 향한 마음 사이에서 갈라집니다. 박성재는 결국 지혁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너 비혼주의라며.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데? 책임지는 관계잖아. 그런데 지금 너 은호한테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그 말이 이지혁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비혼주의라 관계를 쉽게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책임이 무거워서였다는 걸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책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왜 숨기냐는 말은 사실 나도 같이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지혁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랑인지 자존심인지 걱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만나죠. 대신 조건 있어요. 한우진은 빼요. 고성희는 웃습니다. 조건? 네가? 고성희는 지은호를 얕보듯 말하지만 지은호는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약속 장소에서 고성희는 한우진을 일부러 옆에 두고 나타납니다. 고성희는 지은호가 가장 싫어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혈연의 그림자 아래에서 지은호를 무릎 꿇리려는 장면이지요. 고성희는 말합니다. 한유라, 네가 지은호로 살고 싶으면 네가 포기해야 해. 한우진을. 지은호는 숨을 들이쉬고 말합니다. 포기 안 해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하자 고성희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럼 정순이부터 무너질 텐데. 고성희는 정순이를 입에 올립니다. 그게 고성희 방식이었습니다. 상대가 가장 아끼는 걸 인질로 삼는 것. 그 순간 한우진이 나섭니다. 한우진은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정순이 씨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고성희가 비웃듯 웃자 한우진은 조용히 폰을 꺼냅니다. 한우진은 덧붙입니다. 내가 당신 아들 맞아. 그래서 더 잘 알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였는지. 고성희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흔들렸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고성희는 더 냉정해지려 하지만 한우진이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이 설계라고 부르는 그거 나한테는 감옥이었어. 한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떨림 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감옥 문 내가 열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울컥합니다.
한우진이 처음으로 자기 삶을 자기 말로 정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한우진은 늘 고성이가 정해준 말로만 살아왔습니다. 아들, 가족, 보호, 책임. 그런데 이제는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 지은호 때문에 그러는 거지. 고성이는 지은호를 탓해 한우진을 다시 죄책감에 묶으려 합니다. 지은호가 너를 살렸다며? 그래서 너는 빚졌지. 그 빚은 가족이 갚아야 해. 고성이는 빚이라는 단어로 한우진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때 지은호가 끊습니다. 그 빚,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립니다. 제가 선택했어요. 돈 때문도 아니고 가족 때문도 아니고 제가 선택했어요. 지은호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고성희 씨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은호가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두지 않겠다는 선언. 지은호가 간 이식을 해준 일을 거래나 혈연으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선언. 지은호가 나는 지은호라고 살겠다는 선언이지요.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래, 지은호로 살아. 대신 세상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협박을 던지며 돌아서려 하는데요. 그 순간 한우진이 한마디 더 합니다. 엄마 아니, 고성희 씨. 나 다 남겨뒀어. 고성희가 멈칫합니다. 한우진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굴 설득할 때 돈을 어떻게 썼는지, 누굴 압박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남겨뒀어. 한우진은 완전히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터뜨리면 다음이 없으니까요. 대신 여지를 남겨 고성희를 흔듭니다. 고성희는 이게 제일 싫었습니다. 상대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쥐고 있을 때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요. 고성희는 웃으려 하지만 웃음이 얇아집니다. 너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고성희가 묻자 한우진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우진은 덧붙입니다. 이번엔 내가 설계자야. 지은호도 조용히 말합니다. 맞아요. 이번엔 우리가 설계할 거예요. 지은호는 한우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린 친구예요. 그런데 친구라고 해서 약한 건 아니잖아요. 지은호가 그 말을 하자 한우진 눈이 졌습니다. 한우진은 처음으로 친구라는 말이 상처가 아니라 힘이 되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지요. 고성희는 절대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성희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유라, 넌 결국 돌아와.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뜹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입니다. 수철 그 이름이 다시 움직입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며 숨이 멎습니다. 수철은 이상철을 흔드는 이름이기도 했고 지역의 가족까지 연결될 수 있는 떡밥이었지요. 지은호는 직감합니다. 고성희가 우진-5 라인만 흔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역의 지방까지 함께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돌아가 어깨를 기대며 말합니다. 엄마 나 지은호로 살게요. 무섭지만 도망치지 않을게요. 정순이는 지은호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그래, 은호야. 네가 어떤 이름이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한우진은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이제 진짜 친구로 살아보자. 그런데 그 평온한 한 줄 뒤로 고성희의 그림자가 다시 길게 늘어납니다. 고성희는 회수에 실패한 게 아니라 더 큰 판으로 넘어간 것뿐입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이 함께 서는 순간 고성희는 더 잔인한 방식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흔들 준비를 끝냈으니까요.